여기까지는 메타적인 논의였습니다. 이번에 서정시학에 서는 사행시 특집을 꾸렸지요.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은 모두 사행시를 창작해 보신 셈인데 사행시를 창작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작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셨는지, 본인의 시작 과정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사행시가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반대로 어떤 제약 요소로 작용했는지. 사행시를 신작 특집으로 꾸린다는 기획의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사실 좀 뜻밖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사행시를 복고적으로 그려보려는 것은 아닐 테고 더구나 과거의 형식으로 회귀하려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고요. 아마도 작금의 우리 시단이 가지고 있는 형태의 범람, 다변 취향에 대한 반성의 의도가 이번 기획에 전제되어 있지 않나 하고 여겼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제 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T.S. 엘리어트는 루바이아트를 읽고 나자 세상이 새롭게 보였다라고 말했다고 하거든요. 사행시라는 형식 속에는 과거의 정형화된 양식을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시는 세계다, 하나의 세계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행시 역시 역사적인 두께만큼이나 설득력이 있는 양식이고 여전히 새로운 세계를 드러낼 수 있는 구조일 수 있음을 그 말이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굳이 사행시라는 형식보다도 짧은 시가 보여주는 어떠한 번뜩임을 수용하고 싶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는 사행시라는 제약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다만 형태의 본원적인 측면에서는 사행시의 구조를 수용하되 굳이 산술화된 구조를 제약으로 받아들일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시는 길든 짧든 어떤 성광을 보여주며 시적 성광을 통해서 어떤 세계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언어의 성광일 수도 있고 사유의 성광, 이미지의 성광일 수도 있습니다. 사행시는 이러한 것을 아울러서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집약적인 구조라 여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몇 편을 써봤는데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에 매몰되어 있다가 동시를 쓰는 느낌이 다르듯이 완전히 열려있고 부풀려져 있고 때로는 해체되어 있는 세계에서 나오다가 무언가 정제되어 있는 세계에 들어선 듯한 느낌. 무엇보다도 짧은 시가 갖고 있는 메시지가 그만의 다른 어떤 새로운 세계를 가지기도 하겠구나. 그 세계가 상당히 성광에 휩싸인 번쩍이는 세계를 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몇 편을 써봤습니다. 대표작 한 편만 추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간 쓴 시집에서 한 편 찾았는데 이게 사행시를 의식적으로 쓴 것은 아니에요. 물잠자리라는 시를 한 번 읽어볼까요? 물잠자리가 어느 풀에 어느 나무에 어느 돌에 어느 물이랑 깊은 곳에 잘 앉는지 소풍 가서 혼자 밥 먹으며 유심히 봅니다. 당신은 또 무심히 날 잊었지요. 마지막 구절의 반전이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연 속 사물의 어떤 비밀을 언뜻 들여다보며 그리움을 형상화하는 그런 의도로 쓴 시 같은데 사행시를 의식하고 쓴 작품이라기보다는 작품을 완결하다 보니까 사행시가 된 그런 경우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시에는 사행시 구조 자체가 은연중에 녹아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동욱 선생님은 사행시를 써보신 경험 또는 안 썼다면 그대로 또 이유가 있을 텐데요. 어떤가요? 기획을 듣고 준비하면서 그간 써온 시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제 경우에는 짧은 시를 쓸 때 비교적 긴 작품을 쓸 때보다 고생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짧은 시는 몸속에서 완결되기 전에는 문자로 집어내지지 않는 수가 많아서일 거예요. 이하섭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DNA가 아마도 그런 지점이 아닐까도 싶어요. 사행은 아니지만 억지불구하고 굳이 꼽아보겠습니다. 겨울숲. 갈기갈기 달아나는 하늘 봐라. 불도 바람도 남김없는 꿈속에 다시. 봄빛, 사박사박. 앙상한 웅얼거림이 모여 숲이 되는 꿈. 작품에서 일행과 이행 사이에는 일부러 긴 휴지를 두었으니 의미상 사행으로 읽을 수 있는 시입니다. 기승전결의 구조를 의식적으로 녹여낸 작품이고요. 학부 시절 대학원 시절 한시 수업을 들었던 것이 저도 모르게 이런 시들을 쓰는 데 영향을 줍니다. 주로 당시 풍의 작품에 매료되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조선조의 3당 시인으로 불렸던 최경찬, 이달, 백광운의 작품은 여전히 저에게 큰 영향으로 남아 있습니다. 짧은 작품이지만 미학적인 발견을 나눌 수 있는 사례 같습니다. 그러면 최동호 선생님께도 작품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하석 시인이 좋은 시를 보여주셨는데 거기서 역시 번뜩임이 마지막 한 줄에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 오래전부터 절구,
당시 글을 읽으면서 짧은 시 속의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아직도 현대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목해 왔습니다. 한산시도 그 뒤에 그 짧은 시들이 오히려 감명이 깊지요. 시가 우리 머릿속에서 노래의 형식으로 다가오려면 긴 시로는 오히려 이게 어렵다 이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예컨대 국악예술학교에서 시조창을 부르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삼행이 아니라 사행을 변형시킨 거구나. 이런 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이하석 선생이 숨결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숨결과 번뜩임도 괴로 요약되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행이라는 게 그 호흡 그러니까 하이쿠가 5-7-5 7-7에서 7-7이 떨어져 가고 5-7-5가 된 것은 요컨대 하나, 둘, 셋하고 사무라이들이 칼을 쓰는 검법에 비유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렇다면 사행시의 요체는 무엇냐 하면 하나, 둘, 셋, 넷하고 셈하는 호흡. 그러니까 이 권투 선수로 비유하자면 원투에 나가 떨어지는 경우는 외려 드물어요. 그건 아주 예외적이고 셋에 넘어지는데 셋에는 쓰러졌다 일어날 수 있고 원투에 쓰리, 포까지 펀치가 연속되면 그대로 못 일어납니다. 그런 호흡과 맥박이 사행시라는 구조 속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박자를 셈하고 그러는 것이겠지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호흡을 연장해 본다는 데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 덧붙일 점은 이제는 스마트폰 시대인데 요새 젊은이들이 스마트폰 한 화면을 넘어가면 문장을 제대로 못 읽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입시 출제에 나오는 길이의 산문 이상의 길이를 가진 산문을 읽지 못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문해력이 떨어져서 2페이지가 연속되면 그 속에 뭔 얘기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호흡이 짧아졌다는 것인데 거꾸로 보자면 짧은 형식의 필요성을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시대의 디지털 코드가 짧은 시를 요구한다는 것이겠고 짧은 가운데서도 구성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이하석 선생님이 말씀한 번뜩임과 통찰이 담겨야겠고 종대의 서정시가 구축한 틀이 온전해야겠지요. 제가 들려드릴 작품은 조금 서정적입니다. 돌담이라는 시입니다. 제주 남풍 파도 타고 아무리 불어도 노래하던 처녀애들 치마끈 풀어야 돌담에 봄바람 난다. 이중적인 비유가 녹아있네요. 이번 지면의 신작으로 실리는 작품인가요? 네, 약간은 생기가 도는 듯하면서 전환하는 방식으로 3-4행을 그렇게 마무리해 봤어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까지 나눈 말씀들을 종합하자면 사행시를 형태적인 측면에 주목해서 양식적인 규정을 좁히기보다는 짧은 시라는 형식적 조건을 포괄하는 명칭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행시가 가진 미덕을 살리는 방향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럼에도 사행시라는 규정이 그대로 표기가 된다면 오행이나 삼행하고 다른 양식적 규정성을 가질 듯하고 그러한 형식적 미학적 측면에서 양가적 가능성을 고루 가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어에 또는 이런 특성을 발휘하는 사행시가 안착이 될지 아니면 일회적인 실험성에서 그칠지 그것도 아니면 영원한 지향으로만 남을지 이런 생각들을 두루 포괄해서 사행시의 미래적, 미학적 가능성을 예견해 두시는 것으로 대담을 마치려고 합니다. 대담을 준비하면서 근대 시사에서 이뤘던 시조부, 민요시 운동이 떠올랐습니다. 사행시라는 연원이 깊은 양식은 한편으로는 시인에 따라서 저마다 깊이 천착했던 일자시, 절대시라는 명명도 연상되었고요. 한 단어에서 한 행 그리고 사행에 이르기까지 어떤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형식을 궁구했던 흐름들이 연상되었습니다. 만년에 이르러서 본인의 미학을 집대성에서 하나의 형식 속에 안착하려는 시도를 보여주었던 시인들의 면면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선생님들 말씀 들으면서 사행시라는 형식이 이 시대에 걸맞은 형식적인 소구력을 보여준다면 지금 여기에 시가 미만한 지점에서 일종의 돌파구 구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는 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시를 완결하는 것뿐이다라고 시와 시인에 대한 최소 정의를 내리기도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행시는 시적 글쓰기의 근원에 자리한 자기 완결의 의지와 연관될 수 있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엇보다 수다스러운 장거리 시를 주로 쓰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기획에 참여하면서 저 못지않게 길고 개성적인 시를 쓰는 분들께 우선 청탁을 드렸는데 그분들께서 어떤 시를 보내오실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되거든요. 저희가 영랑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근대성의 수용 측면에서 사행시가 갖고 있는 율격이라든가 기울 같은 제한 요소로 작용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개방성과 해방감을 맛보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로 수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측면에 주목했지요. 그러므로 이제 새삼 사행시를 수용하는 데는 사행의 기존은 수용하되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한 자유과 질 모두 포용하는 근대성의 차원에서 사행시를 사유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길이야 길든 짧든 상관없이 한계가 없는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시의 하나로 사행시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행시가 지닌 현대적 미학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자리인데요. 오래전에 이 문제를 제가 고민하다가 처음 의문한 분이 사실 이하석 선생님입니다. 오늘께 사행시의 근본에서 현재까지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새삼스러웠습니다. 미처 논의하지 못한 것이 또 사행시라고 하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디카시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디카시에 사행시가 많거든요. 근래에 디카시에 대한 대중적인 호응도 있고 널리 창작되는 추세이지만 시적인 심도나 통찰의 희열보다는 사진이라는 시각적 이미지가 가진 매체에 기울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행시라고 할 때는 미학적 심도를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저는 요새 노래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가 즐겨 부르는 노래 가운데 상당수는 사행을 반복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카시나 우리 음악의 확장력은 디지털적 상황을 미적으로 살려내는 응전력에 있을 것입니다. 생성형 AI가 시를 쓰는 상황입니다. 현재 인공지능이 쓴 시는 기계적이고 건조한 느낌이 들어요. 물론 명령어를 생성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시가 나오는 면도 있겠지만 기계가 쓰는 시와 인간이 쓰는 시는 다릅니다. 작금의 시의 위기는 인간과 기계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일부 젊은 시인들은 자신이 느끼고 생각나는 대로 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길어지는 거예요. 짧은 형태로 축약이 어려운 것이겠지요. 시조 같은 재래의 형식이 우습게 보이겠지만 어떤 형식적인 절제를 갖추려면 자수율을 맞춰야 하고 삼행의 구조로 배열하다 보면 별것 아닌 말도 시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것이 형식이 가지는 강력한 힘이에요. 그런 면에서 사행시의 기승전결이라는 미학적인 구조는 새로운 생명력을 찾을 수 있다고 봐요. 승전을 뒤바꿀 수 있고 행가리를 변조할 수 있고 또 변형하면서 조화롭게 구조화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소월의 진달래꽃이 발표된 지 100년이 지났잖아요. 그 작품이 아직 논의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승전결의 구조적 경고성에 있습니다. 오늘의 현대시는 시의 근본 논리 구조가 해체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서정시가 짧아도 그 짧은 가운데 어떤 견고한 구조를 갖춘 시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생명력을 가진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대의 시가 디지털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가운데서도 그러한 구조적인 견고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절실하다는 것이고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행시의 미학으로 응축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지켜주는 미학적 완결성을 가진 시. 여기서 우리 시가 나아갈 하나의 가능성을 찾아봐야 될 시점에 도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듯합니다. 서정시학에서 이번 특집을 설계할 때 아마도 디지털 매체 환경에 따른 형식의 축약성, 다음으로 시적인 섬광의 재발견 이런 면에 하나의 지향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우로 시적인 섬광의 재발견 이런 면에 하나의 지향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음으로 또 하나는 어쨌든 현재의 시단에 대한 양식적인 반성이랄까. 이러한 측면을 포괄해서 논의하되 최동호 선생님은 형식이 주는 힘이라고 정리해 주셨는데 실제 작품을 통해서 성찰하는 계기로 삼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대되는 것은 오롯이 사행시로 꾸려지는 신작 특집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시인들의 미학적인 장점들이 사행시라는 형식으로 재확인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물론 사행시라는 양식이 한국 현대시의 현재적인 측면에서 새삼스럽게 양식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번 기획을 통해 그동안 일어났던 현대시의 확산적 경향에 대한 반성적 기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행시를 선호하는 시인들이 있다면 자의식을 갖고 일관되게 쓰실 테고 저변이 확대되다 보면 그러한 일군의 시인들이 주목받으면서 시단이 풍요로워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 분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 겨울 서정시학 특집 좌담을 마무리하겠습니다.